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31일 부산 금융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재 구독해주신 분들이 713분, 지난주에 압숫자가 6이었는데 또 바뀌었고요. 이런 추세라면은 저에 따른 소망, 그러니까는 좀 자그마한 희망이죠. 오늘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 1000분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주 조회수가 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금요경마 같은 경우도 1000회가 넘어갔고, 토요경마 1500회, 일요경마 1100회, 뭐 이렇게 방송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일단은 뭐 구독해주신 분들의 그런 작은 소망이고, 저의 가장 큰 이 방송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정말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이 정말 크고, 그에 따른 희열도 상당히 가장 크게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도 A급 메인을 비롯해서 주요 경주의 배당마필을 몇 두를 강하게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는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역시 뭐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구독, 좋아요 정말 많은 힘이 되고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지난주 토요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그 경주에 관해서 이제 한 유저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삭제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 말이 모두 맞지가 않습니다. 물론 결과는 그렇게 제 의견대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제가 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공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제가 이 자리에 때려가지고 제 말이 100% 맞다,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의견 남겨주시고, 저도 또 의견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은 저도 또 댓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여러분들의 그런 성원을 부탁드리고, 제가 뭐 잘못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경마는 이게 은근히 정말 혼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승부 경주의 선정에 있어서도 이 오전장에 이거 정말 승부로 가줘야 되는데 하는 경주를 엄청 많이 참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확신이 온다라면 확인할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요 마필들의 공백마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마필들에 대해서는 뭐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확인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혼돈이 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정말 제가 최대한 많이 참았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확신이 온다라면은 뭐 가차없이 저는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신있게. 일단 먼저 예고를 드릴 수 있는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인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는 5경주 A급 메인 말씀드렸죠. 오늘 경주의 최고의 메인은 8경주입니다. 8경주. 아마도 제 예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지난번에 이마필이 추천했을 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겠죠. 정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2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더욱더 여건이 좋아졌고, 아무튼 8경주만큼은 오늘 최고의 정말 가장 자신있게 붙을 수 있는 A급 메인 승부처. 자, 이것도 일단 한 유저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 경주 정말 자신 있는 경주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8경주입니다. 오늘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 5경주에 제가 A급 메인을 적중을 했습니다. 복병마필을 축으로 해서 적중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8경주 A급 메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전장에는 제가 4경주를 A급으로 진행하는데 이거는 정말 고배당입니다. 상당히 고배당이고요. 저는 일단 준비되어 있고 4경주 A급, 6경주, 7경주, 8경주, 특히 8경주는 제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꼭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8경주 저는 보답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열심히 준비했고요. 6등급의 1200m 레이스 진행을 합니다. 1경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엄청나게 약합니다. 현재 상당히 약한 편성인데, 먼저 1번 랜드뱅크. 일단은 뭐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 중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마필이죠.
랜드뱅크가 직전에 데뷔 전에 1분 16초 2했다는 기록으로 이 마필이 주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자체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썩 그렇게 내용은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출발은 상당히 좋았지만 종반에 GNF 타임이 14초 6입니다. 3롱 타임이 40초대고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록이라면은 이거는 이렇게 뭐 강력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좀 쉽진 않다. 그런데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특히 주요 상대 마필들이 데뷔전이 많은 마필들, 또는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됐지만은 그냥 선행력만 좋은 마필들, 이런 마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1번 랜드뱅크밖에 없겠다라는 일단은 판단은 드는데 충마 선정원 광고로 보여지고요. 일단 1번 마필은 가능권이고, 3번 너가치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 그대로 선행력이죠. 1200m 레이스까지는 나름대로 뒷심이 양호했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1300m 레이스를 뛰면서 조금은 한계를 좀 보인다라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물론 더 뛰겠죠. 향후에는 더 뛰겠는데 현 시점에서는 3번 너가치고라는 마필은 1300은 좀 버겁다. 근데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전 이상 또는 최근의 경주의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요. 5번 더퓨어맨, 그리고 외곽에는 8번 글로벌 위크, 이 마필들 일단은 가능권입니다. 이 마필들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글로벌 위크입니다. 글로벌 위크, 소위 뭐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객관적으로 1번 랜드뱅크보다도 저로서는 이 마필이 훨씬 더 능력이 앞서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단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GM사를 1월 14일 날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거의 4월 초죠. 3월 말입니다. 데뷔가 좀 늦어진 점이, 그 점이 좀 변수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 마필이 2월 초까지, 2월 중순까지 골마겸기의 여파가 좀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데뷔 전에는 많은 마필치고는 훈련 강도가 좀 많이 약해졌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불안 요소는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 마필이 정말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면, 현장에서 믿음이 간다라면은 1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8번입니다. 글로벌 위크. 그러니까 뭐 충만 선정이죠. 어차피 이 편성에서는 1번, 8번 조합이 저 또한 현장에서도 크게 변수 없이 주력입니다. 주력인데 만약에 충마로서의 그런 선정을 한다면은 8번이 이상이 없을 때 저는 8번이 1번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8번 마필 필히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내지는 5번 더 퓨어맨의 마필, 약점은 좀 있긴 합니다. 이 마필은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일단은 출발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약간의 기대임의 약벽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추진이 약했는데 걸음이 좋았다. 그래서 이 마필을 보는 건데, 글쎄요. 데뷔 전에 실전 경이 없는 마필이 출발이 느리고 기대임의 약벽이 있다라면은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좀 리스크가 좀 있는 마필이죠. 5번 마필. 서두에 설명드렸던 3번 너가치고 같은 경우는 1200m 레이스까지는 내용이 일단은 좋았습니다. 이 마필이 걸음이 좋았었기 때문에 최근에 1300에 부담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1200까지는 일단 눈에 띌 수 있는 마필, 볼 수 있는 마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워낙 약편성이다 보니까는 제가 복병 마필을 한두 넘게 설명드리겠는데 바로 외곽의 11번 맨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의 GM사 때 모습을 딱 지켜봤을 때는 출발 엄청나게 느리고요. 거의 뭐 후미권 있다가 종반에 그냥 올라오는 걸음이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의 뒷심이 생각외로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이때 건조한 줄이었죠. 추진 거의 없었습니다. 약한 추진이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GNF 타임이 12초 8, 3월 타임이 37초 7,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필이 모마가 코인도르의 자마입니다. 이 마필의 형제 마필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코인도르의 자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마필들이 거의 준수하게 다 띄워줬던 그런 자마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썬버스터라는 마필, 그리고 캡틴 블레이드, 이 마필들은 1군까지, 소위 1등급까지 갔던 마필들입니다. 그래서 맨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이 GM사 때 모습을 지켜봤을 때는 출발도 늦고 그냥 뒤에 있다가 뒤에서 끝나는 모습이었는데 실상적으로 내용을 놓고 보면
이마필의 뒷심도 좋았었고 혈통이 무엇보다도 좋았던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번 경주의 최고의 보병 마필은 바로 11번 맨 오브 더 킹이라는 마필을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 편성 자체가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나마 8번, 1번이 좀 더 앞서 있지만은 1번도 뒷심의 약점, 그리고 8번도 대비가 늦어지는 신의 마필,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과감하게 만약에 본다면 11번 마필까지도 일단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그런 레이스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인 경주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눈에 띄는 마필은 역시 19조 소속의 서수홍 기수 기승한 1번 랜드뱅크, 그리고 능력에서 앞서 있는 김혜성 기수 기승한 8번 글로벌 위크, 2뒤의 마필. 저는 뭐 2뒤의 마필의 능력 평가를 해본다면, 굳이 해본다면 저는 8번이 1번보다는 좀 더 앞서 있다는 판단이 되고요. 뭐 2회 마필 중에서는 3번, 5번, 11번이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에 최고의 폭탄 배당 마필은 바로 11번입니다. 11번 마필. 저는 예상 방송에서도 웬만하면 압축을 하는데 이 경주는 뭐 대략적인 설명은 다 드렸었고, 일단은 최소한의 보병 마필까지는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판단이 되고요. 자, 현장에서 저 또한 좀 더 현명하게 조합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이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이 필요한 경주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의 능력을 가장 좀 세게 보고, 최고의 보병 마필은 11번 맨 오브 더 킹, 이 마필을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경주가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경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뭐 1경주 무리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주로 파악에 좀 더 신경을 쓰시되, 그러나 이변의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 편성 역시 크게 이렇게 뭐 센 편성은 아닌데, 자, 이거 뭐 상대 마필을 놓고 봤을 때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마필은 딱 3두입니다. 3두의 마필의 능력을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요. 여기에 전개로 놓고 봤을 때는 2두의 마필의 종반에 한 발 가능성 있는 그런 경주로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압축을 한번 해본다면은 1번 해피블루나 마필. 해피블루는 점차적으로 힘이 차고 있는 과정이죠. 이 마필은 데뷔할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친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건조한 줄에서 꾸준하게 경주를 치렀는데, 구간별 타임을 놓고 보면 사마롱 타임과 GRF 타임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본다면 이제 해피블루 같은 경우에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상대 마필이 좀 강했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정작 이 마필의 걸음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다는 게 핵심이고, 이 편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해피블루입니다. 일단은 1번 마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페가코리아 마필,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6번의 경주를 치렀고 준우승 1회인데, 소위 뭐 직전에는 거리 부담이 좀 있었던 여건이었고요. 1600m 레이스 1400의 입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1200 건조한 주로의 나름대로 역시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서수홍 기수의 안장조차도 역시 플러스 알파로 보여지는데, 이번 경주의 편성을 지켜봤을 때는 9번 마필 정도의 사이즈의 능력이라면은 역시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만으로 보여집니다. 9번 마필. 자, 유력한 상대 마필이죠. 바로 네첸 2번 글로벌 사랑. 글로벌 사랑은 최근에 좌상향이죠. 그래프가 꾸준히 좌상향인데, 이 마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지난 11월 27일이었죠. 이때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딱 11월 달까지 경주를 치러난 다음에 이 마필이 거세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주력이 좋아지는 부분이 확연하게 눈에 띄는 마필입니다. 글로벌 사랑. 자, 이번 경주가 1번 해피블루, 9번 페가콘, 2번 글로벌 사랑, 이 3두의 마필이 인기 마필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3파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경주. 그만큼 편성 자체가 상당히 약하다는 판단이 들고, 또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1번, 2번, 그리고 외곽에도 9번 마필의 리스크가 크지가 않은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3대의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종반에 이제 올라운드라면은 바로 이 4번 액톤파라는 마필. 액톤파 같은 경우에는 25번의 경주를 치러서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최근의 내용을 놓고 보면 종반의 걸음이 나오고 있는, 점차적으로 뒷심매력이 남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현장에서 주로 자체가 정말 무겁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한 현장에서 체중이 10kg 이상 불어난다면 필히 안고 가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4번 액톤파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25번을 경주를 치르는 가운데 입상의 경험은 없지만은 이 마필은 현재 보여준 성적보다는 최근의 내용이 더욱더 돋보이는 모습이다 라는 판단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장 주로 파악에 따라서는 4번 액톤파워는 필히 안고 갈 여지는 있습니다. 4번 마필. 그리고 5번 스페셜 팩트 같은 경우에도 4번 마필과 좀 맥을 같이 합니다. 딱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출발의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출발 과정에서 약점은 좀 있긴 한데 반면에 종반의 뒷심에서는 강점을 기대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5번 마필 역시 3봉용으로서는 충분히 안고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5번 마필.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변수는 없습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이 인기 마필들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그런 임팩트가 강하진 않습니다만 이 편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편성이죠.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냐. 그러니까는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마필들이 1번 해피블루, 외곽에는 9번 페가콘, 내친 2번 글로벌 사랑, 이 3대의 마필을 필히 강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경주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인정을 하고요. 해피블루, 그리고 9번 페가콘, 내친 2번 글로벌 사랑, 그리고 보병 마필은 4번, 5번. 특히 액톤 파워에 따른 최근의 변화를 저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번 마필, 1번을 축으로 2번, 9번을 먼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복병 마필은 4번 액톤 파워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기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 경주는 엄청난 운전입니다. 정말 엄청난 운전이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4두, 5두의 마필 또는 6두의 마필 정도가 입상권에 논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이게 거리가 만약에 1200m 레이스 아니면 1400 거리라면은 좀 더 쉽습니다. 이게 거리가 1300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혼전도 높습니다. 왜 그런지를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먼저 말이 3번 석세스 타임이라는 마필. 최근의 걸음은 가장 돋보이죠.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직전 경기 어떻게 탔냐면 정말 외곽 후미권의 그것도 최외곽 전개한 4선 5선 전개를 펼치면서 엄청난 거리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마필이 우승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최외곽에서 종반의 직선줄에서 추임 영업을 하면서 이 마필이 결국에는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석세스 타임. 그러면 이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나게 걸음이 좋은데 물론 그렇습니다. 추임마라는 거는 기록을 논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왜? 편성에 따라서 또는 선행형 마필에 따라서 그에 따른 흐름에 맞춰가지고 추입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기록으로 따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냉정해 봤을 때는 이 마필의 앞선의 기록 자체가 역시 이 마필의 능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1200에 1분 16초 6, 1200 건조한 줄에 1분 16초 4, 데뷔전 때 1000m 1분 3초 9에 따른 기록. 글쎄요, 추임력은 좋고 나름대로는 기록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록만 놓고 봤을 때는 이번 경기 상대 마필과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하기에는 좀 쉽지만 않다. 특히나 석세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딱 참았다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좀 강세라면은 이 마필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경주죠. 데뷔전 때 브래드 히트라는 마필이 앞선에 나섰고 그대로 7마시로 우승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없었죠. 그리고 12월 18일 같은 경우도 2번 마필과 5번 마필 스페셜로드 마이멘트나가 선행 선입 바로 1, 2위권에 붙었다가 그대로 끝난 경주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석셋 타임이라는 마필이 중반에 올라올 여지는 없었습니다. 최선 3이었고요. 직전에는 앞선에 붙었던 2번, 3번, 6번 마필이 다 무너지는 순간 이 마필이 중반에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물론 이번 경주 거리가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마필한테는 늘어난 거리가 유리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대 마필들이 절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시간을 좀 빨리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정말 설명드린 내용이 너무 많고요. 그렇고요. 3번 석스타임은 이런 평가가 될 수 있겠고 4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마필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입형 마필인 건 맞는데 이미 그래도 5등급 레이스에서 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도 1300 아주 강편성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기록도 좋았었고 걸음도 좋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월드 클래스 캣과 석스타임의 가장 큰 비교는 뭐냐면 4번 마필은 그래도 5등급 단거리에 입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편성이든 간에 기록도 좋았었고요. 기록도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직전에 강편성에서도 이 마필은 3위를 차지한 것은 저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결론적으로 빠른 레이스름 또는 강자와의 경쟁을 펼치면서도 이 마필은 본연의 능력을 발휘했던 소위 말해서 검증된 능력을 보여줬던 그런 전력입니다. 4번 마필 5번 두바이 원정대 그리고 8번 군미제라는 마필 이 뒤의 마필은 초반에 빠르죠. 그러니까 이 마필들 때문입니다. 이 마필들이 승급전이고 현재 승급한 다음에 정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마필들인데 1200m 레이스면 이 마필들 무조건 세게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13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또 100m 늘어난 거리가 나름대로 또 변수로 보여주고요. 외곽에는 9번 베르다 10번 골든 레이서라는 마필 이 뒤에 마필 또 공통점이 있다면은 종반에 추임력을 발휘되는 마필인데 9번 마필은 승급전에 많은 마필이고요. 그리고 10번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직전에 승급전에 4번 월드 클래스 캐셔널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졌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에서는 좀 밀리는 마필들이죠. 그런데 골든 레이서의 문세영 교수의 기승입니다. 그리고 베르다의 서수인 교수의 기승. 소위 말해서 기승술로 마필의 능력을 일정 부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베르다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입사의 경험이 없었죠. 서수인 교수 딱 교체가 되는 순간 직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간과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마필들도 냉정히 봤을 때는 5등급의 1300m 레이스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한 승급마 또는 승급해서 정중에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요건을 감안해 봤을 때 결론은 뭐냐면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4번 월드 클래스 캣. 이 마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빠른 레이스름 또는 5등급의 경쟁력 또는 1300m 거리 적응력 기승기수의 호흡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4번 마필은 그나마 가장 검증된 전력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한 마리를 추천드리는데 바로 외곽의 8번 군매직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왜 설명드리냐면 물론 이제 이 마필에 저는 잠재력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왜? 직전에 어찌됐든 간에 이 마필은 승급전에 준우승을 했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헷갈리실 부분이 직전에 서수홍 기수의 기승 아니었느냐? 그리고 서수홍 기수가 이번에는 9번 쪽에 타지 않느냐? 물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에는 33조 마방에서 서수홍 기수를 기승시킬 수밖에 없었던 게 승급전의 부담 중량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감량 기수를 기승시킬 이유가 없었죠. 안장도 좀 더 믿음직스럽고요. 그래서 서수홍 기수가 기승을 했더라면 이번 경주는 신윤석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만약에 서수홍 기수가 탔더라면 부담이 좀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미 현급에서는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고 그리고 신윤석 기수와에 따른 우승 호흡도 있고요. 오히려 부담 중량적인 측면에서는 서수홍 기수가 기승수는 좋지만 부담 중량은 신윤석 기수가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8번 마필이 안장에 교체가 됐다는 가지고 이 마필을 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군매제라는 마필은 필히 좀 강하게 읽어줘야 된다. 또한 3번, 4번, 9번, 10번이 거의 다 올라오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두바이 원정대라든가 특히 8번 군매직 이 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5번 마필이 승급전이라면은 8번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하게 인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주류 자체가 좀 정말 무겁다라면, 가볍다라면은, 이거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선행형 마필을 선전한다 라는 확신이 있다라면은 8번 군매직을 놓고 가셔도 저는 무방합니다. 8번 마필. 그래서 8번 마필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따르면 이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간단하게 3번은 승급전에 아직은 강한 상대와 경쟁을 펼치지 않았었고 기록이 좀 늦은 편이다. 걸음만 보면 무조건 이 마필이 될 것 같죠? 근데 냉정해 봤을 때는 상대가 만만치 않은 그런 여건이고요. 4번은 가장 안정적이다. 이 마필. 5번 마필은 승급전이지만은 전개가 유리하고 8번은 현급 검증된 전력의 전개도 좋습니다. 안장교체 절대적으로 불안 요소를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은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들이고 기승기수 역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 좀 혼전이죠. 그래도 대략적으로 압축을 한번 해본다면은 저는 4번을 강하게 믿고요. 그리고 8번, 5번을 일단은 우선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전개는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그리고 안고 한다면은 9번, 10번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좀 게르기 말이 3번입니다. 걸음은 정말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그만큼 편성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4번을 축으로 해서 5번, 8번, 그리고 9번 마필, 10번 마필을 안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3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장에 이거 승부로 갈까라고 했던 경주가 좀 몇 개가 있었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런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승부를 좀 참았었고요. 그런데 현장에서 만약에 확신이 있고 주로파악이 끝난다면 이거는 뭐 가차없이 승부로 들어갈 여지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3경주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들어갑니다. A급 승부처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A급이 아니라 정말 한번 시원하게 한번 배나 한번 노리겠습니다. 거의 뭐 인기순위 거의 꼴찌가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마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항상 이렇게 배당 마필을 노린다는 거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을 때, 그럴 때 노리는 찬스가 되겠죠. 거의 제가 노리는 배당 승부 또는 강승부의 충만은 거의 배당 마필.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인기 마필에 충만을 붙이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타이밍이 됐을 때 저는 배당 마필을 놓고 때립니다. 배당 마필. 지난주 부산경마 금요 5경주도 마찬가지였죠. 배당 마필을 좀 놓고 때립니다. 배당 마필. 자, 이 4경주를 제가 왜 노리냐면 함께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고, 노림수의 마필을 다 오픈하겠습니다. A급 승부처. 먼저 일단은 내 책에는 2번, 3번, 4번 마필, 그리고 6번, 7번, 8번 마필, 이 마필들이 인기 마필들인데 간단히 한번 설명 들어본다면 운주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마필은 그나마 좀 나은 마필입니다. 낫다는 건 뭐냐면은 5등급의 경중염이 없을 뿐이고 승급전이죠. 그런데 최근에 나름대로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직전에도 편성은 강하지 않았으면은 초반 타임 그리고 중반 타임, 사망 타임이 나름대로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안장 교체가 이뤄진 거는 뭐냐면은 정동철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죠. 기승정지입니다. 그래서 기승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송경용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나쁘지 않죠. 송경용 기수. 닥터 샤클. 마체가 왜소합니다. 그러니까는 3번 마필과 외곽에 있는 투투라임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동일한 경주를 치렀는데 공교롭게도 이 뒤의 마필이 좀 왜소합니다. 그러니까는 투투라임도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지면서 거의 402kg까지 빠졌고요. 그런데 직전의 경주를 지켜보시면 투투라임은 내측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이 마필이 최적의 전개고 종반의 직선줄에서도 거의 입상권에 도전을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었는데 이 마필이 종반에 오히려 뒷심이 밀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거 A급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마필을 제가 저평가를 하는지. 물론 저는 마번에 좀 세게 잡아놨고 노리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아예 저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보시면은 투투라임이라는 마필이 3번 마필이고 닥터샤크가 6번 마필입니다. 보시면은 3번 마필이 추입형 마필이라는데 출발이 나쁘지 않았죠. 저는 직전에 딱 보면서 정말 이거 전개가 직전에 이성재 교수 엄청 잘 탔습니다. 정말 힘 소진 없이 내측 최적의 전개에 모래도 안 맞았고, 이 포지션이면은 이거는 마체가 외수하고 어찌됐든 간에 1200은 이 마필로 무조건 왔어야 됩니다. 3번 마필. 뭐 6번은 너무 뒤에 있었고요. 이번에도 이런 전개가 아마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3번이 이 포지션의 추입형 마필이면은 초반에 힘도 많이 안 썼습니다. 이게 무조건 와줘야 되는데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뒷심에서 밀려버립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추입마로서의 그런 장점을 100% 발휘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못된 거죠. 거의 최적의 전개 속에 저 정도 그림이면은 쉽지 않았던 그림이었다. 그러면은 3번은 워낙 늦추입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조금은 변수가 있는 마필. 그리고 이제 4번 골드로즈는 현재 공백기가 있죠. 최근에 경진형은 나쁘지 않지만 공백기가 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마필은 공백기도 관건인데 최근에 초반 타임은 좋지만 종반의 걸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GRF 타임이 14초 5죠. 14초 9입니다. 이날은. 그리고 3월 타임이 다 거의 40초 근접하고요. 40초대를 넘어갑니다. 뒷심에서 과연 장담할 수 있겠냐. 중요한 거는 공백기가 있는 마필입니다. 공백기. 현재 8번 마필에 설명을 드렸고요. 7번 빌드업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분들 이 마필이 직전에 출전 취소가 된 게 병력입니다. 그때 당시에 골연골증이었죠. 골연골증. 그러니까는 어찌됐든 염증이 있는 겁니다. 마필 자체가. 그래서 직전에 출전 취소가 됐고, 중요한 거는 직전에 취소가 된 이후에 3월 12일 날 또 파인기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마필은 병력에 좀 이슈가 있다. 병력의 이슈. 그리고 바로 이 6번 알레킹이지. 제가 A급 오전장의 메인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이 알레킹이라는 마필은 6등급을 벗어나는 과정 자체는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주임사 때도 걸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그동안의 1년의 과정을 놓고 보면 역시 병력입니다. 어떤 병력이냐면은 10월 28일 날 이 마필이 우승을 했었죠. 현재 이 마필의 병력을 한번 보시면 공교롭게도 이때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이 마필은 골마겸기가 생겼습니다. 저희 전적표에 없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미 예전이라서 그렇죠. (10월 29일) (30일) (31일까지) 이 마필은 골마겸 여파가 있었습니다. 골마겸 때문에. 그래서 유축컨대 제가 볼 때는 6등급 경기에서 우승을 한 다음에 이때 당시에 부진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병력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마방에서는 이 마필이 물론 연습 중이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2월 17일 날 또 부진했었죠. 이 마필이. 그래서 보니까 또 최근에 이 마필은 2월 19일 식도 폐색, 식도 경색이라는 그런 병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력은 뭐냐면은 식도 일부 또는 전체가 막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화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 마필은 문제점이 좀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이제 2월 19일이었기 때문에 좀 일정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는 현장에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최근의 1년의 과정은 이 마필이 예전에 1200m 레이스를 여유있게 버텼던 뒷심이지만은 최근에 골막기 또는 식도경색 이런 병력 때문에 정상적으로 보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6번 마필도 그에 따른 변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지금 언급을 드렸던 마필들이 하나같이 2번 마필, 3번 마필, 4번 마필, 6번, 7번, 8번 마필이 하나같이 정말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거리는 1200m 레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이 저는 일단 이 마필을 염두에 둡니다. 11번 화랑 에이스. 이 마필을 제가 고배당 A급으로 예고를 드렸던 이유가 이 마필의 노림수입니다. 중요한 거는 화랑 에이스는 예전에 선행을 나설 정도의 순발력이 좋았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이 마필이 1200을 국사마 5등급의 정상적인 줄에 1분 15초대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기록상 경쟁력 충분하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정작
최근에 이 마필의 종반의 탄력을 놓고 보시면 GNF 타임이 13초대 초반입니다. 13초 5고요. 그리고 3런 타임이 38초대. 걸음 자체가 엄청나게 뒷심이 좋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전반만 놓고 보시면은 이거 뭐 하위권이었구나 라고 하실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용만 놓고 본다면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 제가 왜 언급을 드리냐면은 훈련 강도가, 제가 서두에 오프닝 하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 마필의 그동안의 최근의 훈련은 거의 훈련이 스포 5바퀴, 3바퀴, 2바퀴, 이때는 8바퀴로 엄청나게 공을 들였는데 최근에는 훈련 강도가 현재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최근에 2번의 경주에 걸음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한 번 이 마필이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엄청나게 이 마필이 스피드 보강이라든가 훈련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의 11번 마필이 어찌됐든 간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고, 물론 제 마음속에는 이거 1300이면 정말 좋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은 어차피 1200m 레이스를 할지라도 주요 마필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면은 화랑 에이스가 최근에는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의 걸음에서는 이 마필의 스피드가 분명히 나쁘진 않다. 스피드가 선행까지 나섰던 순발력이었다 라는 점에서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한번 해볼만 하다. 소위 말해서 승부 타이밍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경주. 그래서 이제 11번 마필도 물론 이제 현장 주로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은 2번입니다. 제가 볼 때 2번이고,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간다면 11번인데, 저는 노리는 마필은 11번입니다. 이 화랑 에이스라는 마필이 이번 경기조서는 무조건 승부 타이밍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는 제가 첫 승부이기도 하지만은 전반부에 A급 메인이고 또 이게 또 고배당, 거의 뭐 11번이라고 한다면 인기순위 거의 꼴찌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마필 절대 못 찾아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의 내용이 정말 좋고, 특히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 요소가 있겠고 훈련 강도까지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번 경주 이 마필을 일단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웬만해서는 현장에서 노리고 돌아가겠고요. 현장의 주로 변수라든가 마필 상태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11번 마필을 안 보신 분들도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될까 여부에 따라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현장에서 한번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A급 메인에 11번 화랑 에이스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면서 이번 경주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A급 승부처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가 되겠고요. 자, 저는 이번 경주는 기존에 이제 4등급의 경쟁력을 좀 봅니다. 그러니까는 승급하는 마필도 있겠고, 승급해서 이제 적응 중에 있는 마필도 있긴 한데, 기존에 4등급에서 뛰었던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들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들을 좀 우선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번 헬로윈 파트라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번 주에 대상 경주가 있죠.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의 대상 경주인데,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문세영 기수라든가 뭐 여러 명의 기수들이 현재 원정을 왔습니다. 그리고 문세영 기수가 헬로윈 파티 쪽에 기승하고 있고요. 저는 뭐 물론 문세영 기수의 역량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만, 일단은 헬로윈 파티의 그런 기본적인 사이즈와 능력을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장 주목할 마필은 3번 헬로윈 파티. 그만큼 뭐 최근에 결혼의 경주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나쁘지 않고요. 일단은 3번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현급의 경쟁력이죠. 이미 현급에 입상의 경험이 있는 마필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을 보인 바 있었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점차적으로 호전된 걸음을 감안해 본다면 3번 마필의 믿음을 저는 가장 강하게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어차피 이 편성을 누구를 좀 강하게 믿을까라고 한다면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는 그냥 좀 넓게 보시면서 현금에 어떤 마필이 경쟁력이 있고 기수의 믿음이 좀 가는가 부분만 살펴보시고, 압도적으로 이 마필이다 라고 하는 마필은 이 편상상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으로 봤을 때는 현금의 경쟁력을 좀 보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3번 마필은 주목할 마필이고, 여기 이제 8번 캔드릭과 그리고 11번
플래시 참여라는 마필인데 이 뒤에 마필은 공백기라는 그런 변수가 있죠. 물론 캔디라는 마필은 현재 공백기는 아닙니다. 연습증을 치렀지만 이 마필이 최근에 하향세죠. 하향세인데 캔드릭도 보시면 이 마필이 1월 7일까지 파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경주까지죠. 1월 달까지는 이 마필이 썩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2월 달에 경주를 치고 현재 5주 만에 김혜성 기수의 기승입니다. 그리고 주임사 때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병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현급에서의 이 마필도 경쟁력이 있죠. 지난해 9월 달까지만 해도 준우승, 4등 준우승, 이미 소위 검증된 전력에 안장이 최근에 서강주 기수, 신윤석 기수였는데 김혜성 기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김혜성 기수. 그래서 이 마필도 일단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11번 플래시참. 플래시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마필은 공백기가 있습니다. 24주. 그런데 주임사 때 그럼 자체가 좋았다는 점을 일단은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9월 22일까지 파행기가 좀 있었죠. 9월 22일까지 파행기가 있었고 이 경주를 출원한 다음에 바로 공백기를 가졌는데 중요한 거는 역시 현 시점에서는 병력이 없고요. 그리고 안장이 정말 제가 부경해서 정말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 서수홍 기수입니다. 정말 너무 열심히 타주고 자 그래서 플레이 참여하는 마필도 일단은 관심 마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의 우승의 겸이 있고 3등의 성적이 있는 검증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11번도 공백기 8번도 최근에 부진 3번 마필도 그렇다해서 최근에 뚜렷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압도적인 모습은 아닙니다만 이 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성을 고민을 해본 결과 그래도 현급에서 경쟁력 있겠고 안장에서 좀 믿음이 가는 3번 마필 헬로윈 파티, 8번 캔드릭, 그리고 11번 플래시참 여기 한 마리 더 말씀드린다면은 9번 야생화까지. 야생화는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은 거리를 좀 많이 탑니다. 참고든 앞선에 붙던 간에 선행, 선입, 추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요. 물론 이게 있습니다. 이게 5등급 경주에서는 중장거리고 떠나서 다 잘 탑니다. 성적도 좋고요. 근데 이랬던 마필들이 이상하게 4등급 또는 3등급에 가버리면은 한계를 좀 보이는 거리에 따라서 부담력에 따라서 한계를 보이는 마필이 많은데 딱 이 마필이 그렇습니다. 야생화라는 마필이 5등급까지는 이 마필이 1600도 너끈하게 급볼했던 마필인데 공교롭게도 4등급에 승급했던 9월 2일 1600m 레이스 4등 10월 9일 6등 10월 28일 후미권 밀렸고요. 근데 1200을 딱 뛰었을 때는 이 마필이 호전된 모습이었고 1400도 부진했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마필이 원래 다실바 기수가 적인 기수죠. 8번을 타서 2승 준우승 1회이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입상을 다 다실바 기수와 책임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생을 마필은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4등급의 현재 수준에서 이 마필은 1300을 넘어가면 절대 쉽지는 않지만 1200까지는 다실바 기수의 적임 기수라면 이 마필은 승부가 된다. 그래서 이 야생화까지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 마필들은 현재 인기를 보이고 있는 6번 한강 세이버는 승급전이죠. 승급전에 따른 분명히 5등급하고 4등급은 갭차가 좀 있긴 합니다. 특히 직전에는 잘 뛰긴 했는데 원사이드하게 5등급에서 이 마필이 이기고 온 마필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만에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기 때문에 만만한 경주는 아니고요. 그리고 4번 인디초이스도 승급한 다음에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이죠. 직전에 걸으면 좋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검증 단계에 있는 마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이 5경주는 결론적으로 국산마 4등급에서 이미 검증된 마필들 중에 안장이 좀 더 안정된 마필들, 이 마필들을 위주로 공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복귀든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은 없습니다. 딱 고정된 수준으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눈높이로 맞췄을 때 현급의 경쟁력, 기승기수 역량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3번 헬로윈 파티를 기본적인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로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8번, 9번, 11번 공백기가 있고 최근에 부진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내용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그래서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8번, 9번, 11번을 저로서는 좀 더 인정을 하고요. 이 마필들도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11번 근소하긴 한데 11번
그리고 8번, 9번, 11번은 좀 가장 세게 보긴 합니다. 3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8번, 9번, 11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고, 그리고 6번 한강 세이버가 승급전에 직전에 걸음이 좀 나름대로 좋았었기 때문에, 또는 6번 맞필이 또 공교롭게도 박재희 기수죠. 8번 맞필이 김혜성 기수의 6번이 박재희 기수라면은 이에 따른 현장 승부위주도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현장 승부위주는. 그래서 그나마 보병은 6번이고, 저는 객관적으로 3번을 추구를 해서 8번, 9번, 11번은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5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400m 레이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이제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부담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자신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6경주 두 번째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요. 이제 6, 7, 8경주는 다 예고를 드렸던 승부로 제가 진행을 합니다. 6경주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 경주입니다. 역시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 뭐 제가 앞선에 좀 자세하게 설명드린다고 이제 주요 인기 마필들의 그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경주는 노리는 마필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바로 이 5번 백구라는 마필입니다. 백구라는 마필.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편성을 놓고 보면은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일단은 맨 오브 더 스타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4등급에 준우승을 했죠. 승급한 다음에 가장 잘 뛴 경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재 16주에 공백기가 좀 있긴 하고요. 골드천사는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능력을 좀 세게 보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뭐 19조 마방이 기대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최상현 기수가 계산하고 있죠.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19조 수속에 동반 추천하고 있는 마필이 나이스 최강입니다. 나이스 최강. 공교롭게도 나이스 최강도 최근에 최상현 기수가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송경윤 기수는 이 마필 첫 기승이고, 최상현 기수가 그래도 3번 마필 골드천사에 기승한다는 점은 아마도 9번 마필보다는 3번을 저로서는 좀 더 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마필도 직전에 경주 치러난 다음에 구전염의 여파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12주 만에 나옵니다. 이 점이 일단은 변수입니다. 2번 마필, 3번 마필, 그리고 외곽의 7번 김혜성 기수의 하늘질주. 현급에서는 이 마필이 우승과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이고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자, 이게 부담 중량이죠. 그러니까는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가장 높게 부담량을 부여받은 무려 56kg입니다. 그러니까 암말로서 부담량이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죠. 부담이 높아졌고요. 그러면 현재 2번, 3번, 7번이 아마도 인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1번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라이보킨, 서수훈 기수. 이 마필도 5등급까지는 과정이 상당히 좋죠. 중요한 거는 무려 53주의 공백기가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주요 인기 마필들이 공백기가 있고, 그리고 늘어난 부담 중량, 이 여건을 놓고 본다면은 저는 이거는 절대적인 찬스로 봅니다. 바로 이 5번 백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백구라는 마필에 대해서는 제가 1년에 가지고 여러분께 예전부터 설명드렸지만은, 이 백구는 5등급 시절부터 거리를 좀 타는 마필이다. 이 마필. 그러니까는 어떤 상대를 만나건 간에 1400은 이 마필이, 또는 1300은 승부가 안 되는데 1200m 레이스까지 이 마필은 추임력을 발휘하든 어찌됐든 간에 승부가 되는 마필이었습니다. 백구라는 마필. 그런데 물론 내측의 최적의 전개를 펼치긴 했습니다만 2월달에 경주를 딱 지켜보면, 와, 이 마필이 1600m 레이스 그때 승급전이었죠. 이거 엄청나게 잘 뛴 겁니다. 네이디 골든 타필 원더풀 마필과 거의 4번에 3마시자 종반에 거의 조금 차로 따였던 마필입니다. 물론 내측의 최적의 전개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이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거리에 따른 부담감은 없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는 12번 게이트 엄청난 외곽에 무리했던 전개였습니다. 엄청나게 외곽에 무리를 했고 결국에는 종반에 승부가 안 됐던 마필. 그런데 이 편성을 놓고 보면 현재 3번 마필이 그나마 좀 빠른 마필이긴 합니다만, 또는 1번, 2번도 나름대로 빠르지만 이 마필들이 아주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공백기가 있고요. 전개를 예측해보면은 5번 백구라는 마필이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는 내측 또는 중위권에 딱 포진이 될 수 있는, 또는 중상위권에
전개가 가능한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마필입니다. 만약에 그런 전개가 그려지면 현재 이 마필이 52kg의 부담력이죠. 이거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승부됩니다. 하다못해 승급전에만은 얼라이프퀸이 52kg고요. 그리고 골드천사도 52kg입니다. 백구라는 마필이 이미 4등급에서 3등의 경험이 있는 마필이고 나름대로는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인데 부담력이 절대적으로 이 마필이 유리한 그런 여건을 맞이했고요. 게다가 정상적인 출전 중입니다. 물론 이제 비출혈이라는 그런 병력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폐출혈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비출혈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코피죠. 폐 쪽에 출혈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코피 쪽의 피출혈, 비출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5번 백구의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마필이 현재 최근에 그런 거리 경쟁력이라든가 1400의 여건의 이 정도의 편성과 전개와 부담 중에 감안해 본다면은 자 이거는 5번 마필은 강하게 들어볼 수 있는 절대적인 찬스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이면에는 역시 국산 마필들 좀 더 세게 본다는 점, 특히 외산 마필인 골드 프린스라든가 또는 나이스 최각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의 능력은 좀 사이즈가 좀 떨어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들 2번, 1번, 3번 이 마필들이 공백기가 상당히 길다라는 점과 그리고 7번 마필의 높은 부담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에 필이 강하게 주목할 마필 바로 5번 백구라는 마필입니다. 저는 뭐 거의 100% 승부가 된다고 보고 이번 경주 백구를 노리면서 승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2회 마필은 현장에서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1번, 2번, 3번이 다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현장 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1번 마필이 공백기도 길고 고가의 마필이 난데 이게 복귀전을 치르는 데 있어서는 훈련 강도가 좀 많이 좀 약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땐. 반면에 2번은 나름대로 정상적인 훈련이고 뭐 3번 마필도 훈련 강도는 나쁘지 않고요. 근데 1번이 훈련이 좀 약하다는 점이 요즘이 좀 변수로 보여지네요. 뭐 제가 어차피 충마로 가는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주력방을 나눠보겠고 일단은 6경주에 여러분께 제가 승부로 진행하는 이유가 5번 백구 이번 경주의 전개 부담 중량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마필을 필히 주목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한번 이 5번 백구라는 마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주로 자체가 아주 가벼운 주로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상적인 주로라든가 또는 무거운 주로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아주 가벼운 주로라면은 5번 마필한테는 그렇게 뭐 유리할 이유는 없고요. 정상적인 주로라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주로를 파악해 보시고 5번 마필에 한번 일말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의 노림수는 5번 백구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고 저는 현재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현재 제 마음속에 정해진 공략은 딱 한방주력입니다. 현재 자, 이 한방주력은 웬만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관건은 현재 승급전에만 마필 블랙만 맞죠? 이 마필이 먼저 키를 쥐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거리가 1800입니다. 1800m에 쓰는 점이 일단은 변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는 마필들이 절대 이번 경주 약세가 아닙니다. 능력상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주요 마필들을 꼽아봤을 때는 뭐 2번 BJ 치프라든가 3번 데오누리 외곽에 있는 8번 아일 비프리 10번 레인킬러 자, 이 레인킬러는 제가 직전에 적중했던 경주였죠. 소리태풍 축으로 해서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는데 다 같이 뛰었습니다. 그때 데오누리, 뭐 쾌한황금, BJ 치프, 아이비풀이 같은 경주를 치른 바 있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번 마필은 직전 대비 또 1kg는 58의 부담 중량 8번 마필은 신인기수 기승인데 역시 직전 대비 1kg 늘어난 56kg의 부담 중량 그리고 데오누리 55kg BJ 치프 모준호 기수의 기승에 56kg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가 기존에 있는 마필들 제가 이 마필들은 인정하는 능력 마필들입니다. 특히 데오누리라든가 아이비프리 레인킬러 3번, 8번, 10번은 현재 나오는 마필 중에 제가 인정하는 능력 마필들인데 관건은 부담 중량입니다.
그래서 뭐 이 마필들이 성장세 3세 마필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거의 뭐 4세, 5세 마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능력은 어느 정도 나온 그런 전력들이 되겠고요. 그 시점에서 능력은 나왔는데 과연 이 편서에서 1800m 레이스 이 상대들과의 경기에서 과연 이 마필들이 수월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는 키를 죽이는 마필은 결국에는 이 마필입니다. 블랙맘바라는 마필. 과연 이 신의 마필을 1800 승급전의 첫 도전인데 과연 어느 수준까지 인정을 해야 되겠느냐? 라는 판단인데 저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들을 본다면 일단 이 마필의 능력. 직전에 블랙맘바가 어떻게 본다면은 좀 힘겹게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개를 놓고 봤을 때는 매끄럽게 전개가 풀렸던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와, 이게 근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종반에 패스트코어 마필가 우승 경험을 펼치는데 거의 지능거림이었는데 종반에 머리차로 이겨버리네요. 그러니까 근성 자체는 정말 좋다. 그리고 종반의 뒷신발에서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 이 마필의 내용을 놓고 보면 직전에 1400m 레이스였죠. 건조한 줄 했는데 출발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SNF 타임이 14초이면 준수했죠. 그런데 종반의 GNF 타임이 12초 9입니다. 12초대를 끊었습니다. 산왕 타임이 37초 1입니다. 엄청나게 빨랐던 기록이었죠. 그래서 물론 이제 모계 형제 마필 중에 승부사라는 마필도 비교를 해본다면은 어쨌든 간에 5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1800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잠재력과 완성도가 있는 마필이다. 워낙 덩청 마필이고요. 그리고 왜 마방에서 이 마필을 저는 또 직전경 이 마필을 놀랬던 게 저는 솔직히 직전에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왜냐면은 2월달에 경주를 치르고 이 마필이 구절염의 여파가 있었습니다. 2월 12일, 2월 25일까지. 그런데 직전에는 그런 여파를 극복하고 이 마필 우승을 한 겁니다. 실제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센 마필이죠. 중요한 거는 2월 25일 이후에는 병력이 없습니다. 경주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플러스 요인이고요. 그리고 왜 마방에서 이 마필을 3주 만에 썼을까? 추천 주기가 좀 빠르죠. 그래서 보니까 4월 30일인가요? 이때 3간대회 1차 관문이 열립니다. 바로 캐르컵 마일 대상경주고요. 북경에서 시행이 되는 국산 3세 마필들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딱 이 마필이 그 포지션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김영관 조속기사의 능력과 역량을 놓고 본다면은 아마도 플랜을 이번 경주를 치르고 딱 한 달 텀이죠. 바로 대상경주에 출전의 계획을 잡고 있는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저에 따른 판단이고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느냐? 근데 이 편성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현급에서 약한 상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요 마필들의 부담이 좀 높기 때문에 그래서 54.5의 부담이 이러면은 이거는 블랙맘바라는 마필이 저는 승부가 된다고 봅니다. 김영관 조교사의 그런 역량과 그런 능력이라면은 확률 없이 또는 승산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1800 뛰지는 않습니다. 왜? 이 마필이 이 경주를 치르고 말 마필이 아니죠. 앞으로 대상 경주를 차치하더라도 엄청 뛴 마필인데 그만큼 나름대로 확률이 있고 또는 이번 경기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프리패스하고 대상 경주를 출전하겠다 라는 스케줄 또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에 따른 이면에는 블랙맘바에 따른 능력의 믿음입니다. 저는 직전에 이 구절염의 여파를 극복하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 정도의 걸음이 아닙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마필의 능력은 저는 일단은 인정을 합니다. 5번 마필. 그리고 제가 승부로 들어간다는 게 이제 한방 쪽에 힘이 셨는데 말씀드렸죠. 바로 9번. 닥터파로라는 마필입니다. 닥터파로. 닥터파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마필이 국산마 4등급의 경쟁력을 놓고 보면 내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달 그리고 10월달까지 그 다음에 공백기를 거쳤는데 공백 이전에 10월 7일 경주 내용 자체가 상당히 걸음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복귀하기 전에 주임사 때 이때 걸음이 저는 이때 이미 이 마필은 만들어졌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공백기 후에 복귀 전에 그다지 무리했던 운영은 아니었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정상적인 주기인데 이번 경주에 닥터파로의 그런 능력 대비 부담 중량 그리고 훈련 강도 그리고 이전에 이 마필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거리가 좀 짧았기 때문에 아쉬움을 남겼던 걸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닥터파로나 마필은 거리가 좀 더 주어지면 낫지 않겠냐는 판단을 했었는데 이번 경주에 정도윤 기수가 훈련 때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고요. 강도 높게 훈련을 시작했고 그리고 최근에 폼이 나쁘지 않았고요. 거리가 1800 상대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부담 중에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9번 마필은 5번 마필과 경합을 펼칠 수 있는 유력한 마필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7일 경주는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물론 이제 현장 확인은 필요하겠죠. 근데 현 시점에서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5번 마필 그리고 9번 마필. 저는 이 한 방을 좀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2회 마필 중에 이제 능력 마필이라고 꼽는다면 이제 10번 마필 레인킬러 그리고 아일 비프리 데오로리. 저는 이 3대 마필을 현금에서는 그나마 능력마로 봅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죠. 근데 중요한 핵심은 이 마필들이 부담 중량이 별정 비용 방식에서 좀 높다. 그래서 5번과 9번의 동반 입상이 가장 유력하지 않겠냐라고 저로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현장에서 블랙맘바 또는 닥터파로 이 뒤의 마필의 상태라든가 여건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한번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번 마필의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부분이 직전에 이 마필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제가 볼 때는 병력의 여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잘 뛰었다는 점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잘 뛸까라는 게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이 마필이. 근데 3관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믿고 갈 정도는 된다라는 게 판단이고 여기 이제 9번 마필까지 닥터파로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이번 경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정말 모든 경주 승부 또는 2회 경주 열심히 준비를 하긴 했는데 정말 이 경주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급 메인이고 정말 지난주에도 제가 부산 5경주에 배당은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게 복병 마필 인기순위 7위 마필이었죠. 저는 생각보다도 배당이 좀 너무 적었다. 바로 이 그레이트 원이었습니다. 임성시 기수. 이때 이 마필은 인기순위 거의 7위였죠. 이 마필을 제가 놓고 때렸고 물론 이제 인기순위 1위 마필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 복승식 12.4배 근데 쌍승식이 배당이 좋았죠. 38.5배 이게 A급 메인이었다라면 근데 이 배당이 이렇게 나왔는데 엄청나게 저는 떨리게 맞고 정말 긴장감 있게 정말 짜릿하게 봤던 경주였습니다. 적중도 했고요. 자, 오늘은 그 적중의 희열을 이번 8경주에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 A급 메인이고 그만큼 자신있게 준비된 승부처입니다. 현재 인기 마필은 5번 마필, 8번 마필, 9번 마필인데 자, 제가 노리는 마필 먼저 설명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마필은 바로 7번 말리부별입니다. 동일하게 이게 지난주였죠.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3월 5일이었습니다. 정확하게 3월 5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가 추천을 드렸고 그때 저희 아마 다른 예상과도 마찬가지겠죠. 저희 책에서 이 마필을 오도마블에 잡은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때 당시 이 마필을 대가리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리부별의 마필 이 말리부별은 비록 점핑출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이 기존의 2등급에서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들이 몇 두가 안 됩니다. 현재 2번 마필도 승급전이고 3번도 점핑 추천 6번도 승급해서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이고 8번도 승급 적응 중이고요. 10번 마필 승급전 다 그렇습니다. 9번도 승급한 다음에 적응 중에 있는 과정. 그래서 이 말리부별은 제가 직접 엄청나게 설명드렸는데 11월 13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은 무려 58을 짊어지고 뛰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리고 12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57을 짊어졌고요. 무려. 그리고 2월 10일 경주가 100미였는데 이때 이 마필이 점핑전 해가지고 2등급의 엄청난 강편서에서 이 마필이 51을 짊어지고 4등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기순위 4위였던 스카이모널 마필을 이겼고요. 그때 당시에 인기순위 3위였던 폭풍언덕을 이겼습니다. 인기순위 1위였던 스타일을 이겼고요. 현재 말리부별은
이때와 동일한 52kg의 부담 중량. 스카이모어라는 마필이 현재 57까지 늘어났고 폭풍 언덕 이번에 54kg입니다. 스타이라는 마필 이번에 55kg입니다. 물론 감량 기수가 기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유일하게 말리부베르 마필만 그대로 52kg입니다. 저는 이 경주만 본 게 아니라 그래서 직전 경주에 엄청나게 저는 이 마필을 기대를 했고 A급 메인을 들어갔는데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탔습니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 차이로 졌다는 거 인정하고 근데 종반의 전개는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이 마필이 비교가 되는 마필이 이제 갤럭시 로더 마필이죠. 그때 갤럭시 로더 마필 이번에 5번 게이트고 문세영 기수의 기승인데 이때 갤럭시 로더 마필이 우승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그야말로 선행받고 와이어 투 와이어 그대로 꽂혔던 경주였죠. 갤럭시 로더 마필은 1번이고요. 비교를 해본다면 그리고 말리부변은 6번 게이트 녹색 모자죠. 그리고 볼라베나 마필은 7번 스타이는 2번 마필 브레검은 10번 마필 이렇게 되네요. 1번과 6번을 좀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로드는 전개가 너무 편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냥 편한 선행이었고 반면에 말리부별은 이 마필은 추입마입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 이번에도 그런 전개를 예측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에 윤영석 기수가 제가 볼 때는 못하지 않았습니다. 중반에 미세하게 그 몸싸움과 진로 확보가 좀 아쉬웠을 뿐이지 여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세영 기수고요. 이때 이성재 기수였죠. 갤럭시 로드는 편하게 갑니다. 아주 편하게. 그래서 이렇게 선행력 마필이 버티는 그런 흐름에서 종반에 그래도 말리부빌더 마필이 올라왔다. 물론 적중에는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걸음이 정말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이때 당시 1번은 그대로 버팁니다. 그런데 6번이 물론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 시점에서 약간의 진로가 좀 약간 막혔습니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그 점이 그래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서 채찍을 한 대 될 수 있었던 거를 2대, 3대 될 수 있었던 거를 10번 마필 때문에 약간의 추첨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3번 마필이 안쪽으로 또 들어오는. 근데 윤영석 교수 당차게 잘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종반에 저는 2위권은 하지 않겠느냐라고 조금 기대했는데 탄력이 좀 미흡했습니다. 약간의 부족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결론적으로 4등에 그쳤던 모습이었고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갤럭시 로드라는 마필을 또 한 번 리턴 매치고 안장이 탄탄해지긴 했는데 갤럭시 로드가 물론 이제 직전에도 구전림의 여파는 좀 있었죠. 근데 이 마필이 1월 27일 경주를 치르고 12월 17일, 16일이었죠. 이때 경주를 치르고 이 마필이 12월 23일 구전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인기를 모았다가 부진했죠. 그리고 이 마필이 그 이후에는 병력이 없었는데 그래서 직전에는 선행 1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3월 5일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3월 10일 구전염의 여파가 또 발병이 됩니다. 그리고 56kg로 직전 대비 2kg에 늘어난 부담 중량. 자, 글쎄요. 물론 이제 이번 경주에도 너무 편한 선행이긴 합니다. 내측의 3번 톰메이트라든가 이번 닥터페이스가 좀 빠르긴 한데 의지만 보인다면 특히 문세영 기수는 스타트 발휘에 강점 있는 기수가 되겠죠. 최고의 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력과 부담 중에 제가 이 마필이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직전에 갤럭시 로드가 말리부별을 한 3마신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마필이 직전보다는 일단 열악해졌다. 직전보다는 부담 중량도 그렇고 병력에 따른 여파를 감안해 본다면 직전 대비 최정상의 컨디션은 아니다. 최상의 여건은 아니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이미 앞선에 말씀드렸던 말리부베란 마필은 앞선의 경주를 통해서 직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라벤과 스타일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여전히 이 마필은 또 저평가로 봤습니다. 현재 스타일하는 마필이 인기순위 3위고요. 그리고 볼라벤은 마필은 인기순위 거의 2위가 예측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직전에 말리부베란 마필은 이 마필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 전경주에 스카이모어 폭풍언덕 스타일하는 마필을 이겼죠. 비록 7세의 마필이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이 거의 다 승급전, 점핑 출전, 승급한 다음에 정주에 있는 마필 2등급의 절대 강자는 없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직전에 제가 추천드리면서 아쉬움을 남긴 했습니다만 또는 이번 경주
일정 부분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경주가 너무너무 아쉬웠다는 소리인데 뭐 인기를 모은다고 해서 이 마필 포기할 이유는 없겠죠. 좀 더 확신을 심어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이 최근 대비, 그러니까 이때였죠. 직전에 습보 5바퀴였는데 이번에는 무려 또 9바퀴를 돌렸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7세의 마필의 이 정도의 훈련 강도라면은 이거는 마방에서 정말 제가 볼 때는 편이 좀 그렇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정말 작정하고 한번 상황 한번 벌어보겠다. 그런 의지가 그대로 엿보이는 마필입니다. 의지만 보여서 되느냐? 능력이 뒷받침이 됩니다. 분명히 능력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전에 여러분들 보셨죠? 추천드렸는데 이 정도의 걸음이 남았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오히려 직전 대비 이 편성 자체는 좀 더 좋아졌고 부담적인 측면이라든가 또는 갤럭시 로드의 그런 훈련 강도, 병력 이슈, 부담 중량 이 여건 놓고 봤을 때 말리부별 마필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좀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자, 물론 이제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현장 주로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정상적인 주로라면 정말 이런 여건이라면은 이 마필은 정말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직전에 이어서 제가 또 한번 광분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픈했고요.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이고 과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주력 방어가 중요할 텐데 저는 마음속에 내정된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현장에 주로를 파악해본 이후에 체중적으로 강하게 하면 여러분께 힘을 실어드리겠고 자, 역시 주력 막건에 좀 자신이 있는 주력에 좀 자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주 확실하게 준비해서 정말 꼭 적중으로 보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런 바람도 많이 강하고요. 자, 일단 마지막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 7번 말리부별 또 한 번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여건은 직전 대비 더욱더 좋아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A급 메인 딱 한 경주를 추천을 드린다면 다 이 8경주입니다. 8경주에 자신있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이고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호곤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같은 주례 될까? 뭐 이런 판단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 정황상 이 여건은 정말 좋다. 이 마필은 될 수밖에 없는 편성임은 분명하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도 한번 현명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하시면서 한번 7번 마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한 짧게 하려고 해도 이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내용이 좀 길어지고 그러니까 앞선의 경주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노리는 경주 같은 경우에 그냥 요 마필을 보병마루 축으로 노립니다라 하면 되는데 그 마필을 또 노리는 이유를 설명드리려면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이 마필을 또 왜 불안한지 이런 부분에 또 설명이 가미가 돼야 되는 게 그래서 또 시간이 또 많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토요일 경마부터는 좀 더 정말 압축해서 좀 짧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으로 금융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역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준비가 없으면 이렇게 또 길게 설명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승부 경주 4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고 생각보다는 제가 경주별로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오늘 혼전도는 엄청나게 좀 높긴 합니다. 특히 전반부 경주에서 혼전도 좀 많이 높기 때문에 특히 공백마들이 좀 많긴 합니다. 공백마들 이 마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패턴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 가장 제가 이렇게 또 드릴 수 있는 말은 뭐냐면은 경주별로 이 경주는 정말 터진다. 정말 이 확률은 정말 엄청나게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다시 한번 보더라도 이 경주는 저배당입니다. 이 경주는 정말 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던 경주는 제가 적중 여부를 떠나서 그 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고 접근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시고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금요방송 모두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시몬경마TV 구독,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경마 역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마의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